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겐 요청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C겐이랑 W겐이라고 해가지고 조건을 줘가지고 겐의 출력을 제어하는 거랑 겐을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겐은 임의의 노이즈가 이제 주어졌을 때 새로운 출력을 생성을 해요. 근데 그 출력을 보시면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구현했던 DC겐을 보면은 그냥 노이즈를 주면 엠리스트 셋이랑 유사한 그런 가짜 데이터가 나온다. 페이크 데이터가 나오는데 걔가 어떤 데이터가 될지 0이 될지 1이 될지 2가 될지 9가 될지는 우리가 제어를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걔를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려면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임의로 생성되는 이런 출력을 제어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나온 결과가 C겐입니다. 이게 우리 저번에 했던 건데 DC겐인데 출력이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C겐은 구조는 거의 바뀌지 않아요. 조건에 해당되는 입력이 추가된 겁니다. 이 조건이란 건 뭐 쉽게 말하면 0을 만들어라, 1을 만들어라, 9를 만들어라 이런 건데, 구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0을 만들어라 라는 건 0에 해당되는 인풋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1을 만들어라 라는 건 1에 해당되는 인풋을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어떤 이런 겐의 생성자가 있을 때 원래는 그냥 노이즈 벡터만 인풋으로 넣어줘서 출력이 나왔다라면 인풋을 하나 더 넣어주면 돼요. 인풋을 하나 더 넣어주면 되고, 뭐 0 넣으면 0이 나오길 기대하는 거고, 1 넣으면 1이 나오길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냥 1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상한 쪽에 이제 학습이 된단 말이죠. 0, 1, 2, 3, 4, 5, 6, 7, 8, 9는 지금은 그냥 숫자 단순한 모양에 불과해요. 0과 1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반대로 0과 1 사이에 0과 9 사이의 거리가 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단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의 모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인풋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원핫 인코딩이고, 총 10개의 레이블이 있을 거예요. 0, 1, 2, 3, 4, 5, 6, 7, 8, 9 10차원의 벡터를 만듭니다. 제로스 이 벡터를 만든 다음에 여기를 0에 해당되는 인덱스, 여기를 1에 해당되는 인덱스, 여기를 9에 해당되는 인덱스로 삼아서 해당되는 인덱스의 숫자를 1로 세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0에 해당되는 거는 1,0,0,0,0에 해당되겠죠. 이게 0에 해당되는 인코딩된 벡터, 9에 해당되는 건 반대로 0,0,0,0,0,1에 해당되겠죠. 이게 9에 해당되는 인코딩 벡터가 됩니다. 이런 인풋을 넣어주니까 얘도 10차원 벡터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예전에 그냥 요렇게만 떼서 보면은 DC겐입니다. 저번에 했던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고, 지금은 이제 원핫 레이블이라고 하는 원핫 인코딩된 정보가 포함을 되게 되는 거죠. 생성할 때도 이거 넣고 노이즈 넣어가지고 이거에 해당되는 페이크 이미지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리얼 데이터 역시 그럴 거고, 리얼과 페이크 데이터와 페이크의 라벨을 합쳐가지고 판별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민맥스 게임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은데 조건이 하나 더 붙겠죠. 이렇게 원핫 레이블 조건인 y랑 y 프라임, 그래서 x바 y, c바 y 프라임, 이렇게 해서 똑같은 식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울 게 이제 없겠죠. 구현 역시 이전에 DC겐과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크게 바뀐 건 없고, 단지 이제 조건이라는 인풋을 같이 받아야 되니까 y 라벨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 추가가 돼서, 라벨 쉐이프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원핫 인코딩을 한 벡터를 받아야 되니까 0부터 9까지니까 10차원 벡터를 만들고 해당되는 인덱스만 1로 세팅하고 나머지 다 제로스로 이제 넣어주는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을 만들 때 이미지 쉐이프랑 동시에 레이블 쉐이프, 조건에 해당되는 쉐이프도 같이 넘겨주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똑같이 그냥 컴파일하고 뭐 요약 정보 찍어달라 요청하는 코드고요. 제너레이터 역시 마찬가지겠죠. 노이즈 벡터를 인풋으로 받는 거 하나 있고, 레이블 쉐이프, 원한 인코딩한 벡터 받는 쉐이프 하나 있어서 같이 넘겨줘서 제너레이터 만들어 달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너레이터에는 컴파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저희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따로 학습시키지만 제너레이터는 따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디스크리미네이터랑 합쳐진 모델인 어드버서리라는 모델을 학습시킬 거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를 따로 컴파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드버서리얼 모델을 만드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 못하게 만들고요. 요 불림 플래그는 컴파일 타임 때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true거든요. 그래서 true로 컴파일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개를 호출해서 학습을 하면 학습이 되고,
지금은 false로 세팅했으니까 이 밑에서 컴파일한 이 어드버서리얼 안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가중치는 학습되지 않는다. 컴파일 타임에 적용되는 불림 플래그를 썼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뭐 input y 라벨 있고 얘네들을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데 생성기를 통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든 걸 판별기를 통해서 판별한 결과를 아웃풋으로 최종적으로 내뱉는 인풋은 얘로 하는 그런 모델. 얘가 인풋, 얘가 아웃풋이 되는, 그림으로 그리자면 여기가 생성기고 여기가 판별기고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조건이 또 하나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판별의 결과가 아웃풋으로 나오고 이런 모델을 어드버서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키는데 얘를 쓸 거기 때문에 얘를 컴파일하고 서머리 찍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저번과 바뀐 거는 조건을 인풋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줬다라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시키는데 똑같아요. 디스크리미네이터 한번 학습시키고 어드버서리얼 한번 학습시키고 얘를 폼은 돌린다. 5만 번 정도 학습시키면 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W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겐의 훈련이 되게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도 학습시키기 힘든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 이 두 개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학습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서로 두 개 이 다른 뉴럴 네트워크가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게 목적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반대로 제너레이터한테 속지 않는 게 목적이죠. 이 상반된 목표를 가진 이 두 가지 신경망을 잘 학습시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 두 신경망이 학습하는 속도까지 잘 맞춰줘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D시겐에서도 그렇고 C겐에서도 그렇고 코드를 잘 보시면 유의 깊게 보셨다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 때는 우리가 정의해준 학습률 DK라는 요소를 그대로 적용을 한 반면에 어드버서리를 학습할 때, 그러니까 즉 제너레이터를 학습할 때는 0.5를 곱해줘서 적용을 했어요. 이게 다 학습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잘 스마트하게 학습시키는 방법들이 앞으로 할 고급 겐 기법들이에요. 베저슈타인겐 혹은 뭐 와셔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베저슈타인겐을 이해를 하려면 분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치 이런 쪽에서는 분포를 되게 많이 다룹니다. 우리 확률 분포 뭐 이런 것도 있고 수치 쪽에서는 잘 다루는데 데이터라는 이런 정보가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는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 얼굴의 분포다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죠. 사람 얼굴의 분포가 과연 뭘까?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벡터로 생각하면 편해요. 어떠한 특정 데이터는 다차원 공간, 어떤 임의의 차원의 공간에서의 벡터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다차원 공간에서 이 각각의 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종의 피처가 돼요. 뭐 예를 사람 얼굴로 치자면 얼굴 세로 길이, 그리고 얼굴 가로 길이, 눈과 눈 사이의 거리, 코와 눈 사이의 거리, 코와 입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이 피처가 다 되고요. 즉 엑시스가 되고 축들이 되고 벡터의 크기는 임의의 벡터가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할 때 이 벡터의 크기는 각 축에 대해서 그 축의 정도를 의미하겠죠. 뭐 얼굴 세로의 길이가 크면은 그쪽 방향으로 벡터가 방향이 클 거고, 뭐 눈 미간이라고 하나요? 이 눈 사이의 거리가 또 크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피처의 정도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벡터로 표현하면 수치화가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뭐 콤마 뭐 콤마 뭐 콤마 이런 식으로 수치화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포들, 밀도, 분포, 평균, 분산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실제로 이런 피처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지정해 줄 수도 있지만 임의의 공간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임의의 뭐 200차원 공간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분포로서 그 임의의 200차원 벡터 공간에서 맞춰주게 됩니다. 결국에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생각하는 이유는 겐에서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인데 겐 역시 어떤 함수를 근사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 인풋으로 받아서 뭘 아웃풋으로 하는 함수를 근사하고 싶은 거냐, 랜덤 노이즈를 인풋으로 받아서 리얼에 가까운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리얼과 구분할 수 없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 랜덤 노이즈를 인풋으로 해서 판별기가 구분해내기 정말 힘들어할 만큼 진짜 같은 데이터들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랜덤 노이즈의 분포를 리얼에 가까운, 리얼 데이터에 가까운 확률 분포로 변환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가 되는 거예요. 위에는 함수의 근사입니다.
노이즈를 인풋으로 해서 어떤 펑션을 거치면 리얼에 가까운 페이크 데이터들이 나오도록 하고 싶다. 근데 이걸 함수를 그대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뉴럴 네트워크로 근사하겠다라는 거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얘는 랜덤 노이즈들의 확률 분포예요. 얘네들을 인풋으로 해서 아웃풋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까 뭐 사람 얼굴 예로 들었었는데 미간이랑 뭐 얼굴 길이랑 뭐 등등 여러 피처들을 예시로 했을 때 사람 얼굴의 리얼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해 보죠. 이 리얼 데이터 분포에서 동떨어진 뭐 이런 데에 아웃풋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올바르게 함수를 근사한 게 아닌 게 되겠죠. 왜냐하면 리얼에 가까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리얼이 따르고 있는 이런 분포를 안 따르는 아웃라이너가 를 출력으로 내버린 거니까 여기에 최대한 가깝게 근사시키는 이러한 함수를 근사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분포로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하나 남았죠. 어떻게 페이크들이 이런 리얼들의 분포를 근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실제로 이 랜덤 노이즈로부터 만들어낸 분포가 뭐 요랬다고 쳐봅시다. 근데 리얼 데이터는 뭐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분포랑 이 분포가 대체 어떻게 다르냐? 내가 어떻게 수정을 해야 얘네들을 여기서 여기로 바꿔줄 수 있을까? 우리 신경망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가중치들을 조정을 해야 이런 분포의 아웃풋을 내는 녀석을 이런 분포의 아웃풋을 내는 녀석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일반적인 수치를 해석할 때랑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MSE 뭐 이런 것들 따져볼 때 리얼 값이 있고 예측 값이 있으면 얘네들의 차이를 거리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손실이 얼마다 계산을 했었죠. 정답과 예측값 사이에 떨어진 정도를 거리라고 얘기했어요. 분포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정답과 예측값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분포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수치는 빼면 되는데 분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되냐? 얘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걸 베셔슈타인 혹은 Earth Mover Distance라고 하는 이 매트릭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베셔슈타인이 대체 왜 이름이 Earth Mover냐? 저런 굴착기라는 이름이 붙었냐? 되게 직관적입니다. 이 EMD는 확률 분포를, 이러한 분포를 다른 확률 분포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질량을 얼마의 거리만큼 옮겨야 하는가를 얘기해요. 이거를 Earth Mover의 관점에서 보면은 흙더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모양의 흙더미를 이 모양의 흙더미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굴착기가 일을 해야 되는가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좀 파내고 여기다 쌓아야 되겠죠. 잘된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식의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얘를 여기로 어떻게 바꿔주냐? 방법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방법. 근데 당연히 최소여야 되겠죠.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때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선을 이을 수 있지만 직선 거리만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분포에서 여기 분포로 옮기는데 되게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방법, 최소한의 힘을 들이는 방법을 선언을 할 겁니다. 이제 웨슈타인 겐에서 레이블링을 해주는 건데 우리 DC겐에서는 리얼 데이터는 1.0에 가깝 1.0이라고 태깅을 하고 레이블링을 하고 페이크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로라고 태깅을 했었어요. 근데 베셔슈타인 겐에서는 리얼 데이터는 1.0, 페이크 데이터는 마이너스 1.0으로 태깅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태깅을 하고 어떤 식의 손실 함수를 쓰느냐? 이렇게 여기서 y는 진짜값, 정답이죠. p는 예측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케라스로 구현을 하자면 import keras backend를 sk k로서 임포트를 한다고 치면은 거기에 있는 min이라는 메소드 펑션을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정답과 예측값을 곱해서 마이너스를 리턴하겠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로 구현을 하면 되는데 서버컴에서 돌리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이번 주에도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질문 더 없으면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유바. 네, 유바.